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며 미국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여겨지는 마약 펜타닐. 이 펜타닐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천사에서 악마로 변한 구원자 펜타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펜타닐의 탄생은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 얀센 제약의 창립자인 벨기에의 포란센이 기존에 사용되던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한 진통제를 개발해냈는데 이것이 펜타닐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진통제들이 천연 아편이나 양귀비 등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들어졌던 반면 이 펜타닐은 순수하게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원료로만 만들어졌죠. 천연 원료가 필요 없이 실험실에서 합성을 통해 만들 수 있다 보니 생산 원가가 싸고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한데 진통 효과는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하다 보니 이 펜타닐은 고통받는 환자들과 의료 현장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죠. 물론 펜타닐이 극심한 변비와 구토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특히 과다 복용 시에는 호흡곤란을 유발해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약효의 지속시간이 짧아 금단 증상과 중독을 유발하기도 쉬운 단점은 있었지만 저렴한 비용과 강력한 효과는 그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았죠. 펜타닐은 이후 1970년대 들어 진통 효과와 지속시간을 낮춰 가벼운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알펜타닐, 진통 효과와 지속시간을 늘려서 대형 수술에 사용되는 서펜타닐 등이 추가 개발되었고 정맥 주사 형태로만 사용되던 것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 입에서 녹여서 복용하는 경구할 약, 뿌리는 스프레이 등으로 다양하게 개량되어 중환자뿐 아니라 만성 통증 환자와 수술용 등으로 오늘날까지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부터 저렴하고 강력한 진통제로 탄생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의사들의 수술을 돕던 고마운 존재 펜타닐이 어쩌다 좀비를 양산하는 좀비 마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펜타닐처럼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 종류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라고 부르는데요.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등이 대표적인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입니다. 이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는 공통적으로 진통작용은 탁월하지만 자칫 남용되면 금단 증상으로 인한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1996년 퍼듀파마라는 미국의 제약회사가 옥시코돈이라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출시하면서 이 진통제는 중독성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중독성 없고 안전하니 옥시코돈을 광범위하게 처방하라고 유도하기까지 이르는데요. 그 결과 옥시코돈이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남용되면서 옥시코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2010년 무렵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옥시코돈 사용을 규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미 옥시코돈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은 금단 증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 시장에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던 헤로인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2015년경부터 마약상들은 중국 멕시코 등지로부터 불법 제조되어 유입된 펜타닐을 헤로인과 섞어서 팔거나 아예 펜타닐을 헤로인 대신 팔기 시작하면서 펜타닐이 마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펜타닐이 처음 진통제로 각광받았던 이유였던 비용이 저렴한데 효과는 강력하다는 장점은 마약 시장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했고 마약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펜타닐은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후 펜타닐은 미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 이후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2019년 이후 미국 18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대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중 펜타닐 중독이 암, 교통사고, 총기사고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19세기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무너졌듯이 21세기 미국은 펜타닐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거리 곳곳에는 좀비를 연상시키는 펜타닐 중독자들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어
펜타닐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통제인 펜타닐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펜타닐은 우리 몸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진통제인데 펜타닐이 수용체에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파괴되기에 이르는데요. 수용체가 파괴되면 우리 몸의 통증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증 감지 시스템이 망가지면 체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통도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질식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체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과 그로 인한 뇌기능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호흡이 정지되거나 극심한 뇌 손상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에서 불법 제조되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이 많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의 마약 카르텔인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이 생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물질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에서 멕시코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타겟으로 삼아 펜타닐 불법 유입을 문제 삼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시날로아 카르텔 소탕을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발언할 정도였으니 미국 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집계한 결과 1위가 미국 31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을 호주, 엘살바도르, 캐나다,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다행히 순위에는 현재 없지만 대한민국 또한 펜타닐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2018년 89만 건에 불과했던 펜타닐 처방 건수가 2021년에는 무려 2배에 가까운 148만 건으로 증가했는데 과연 이 2배에 가까운 처방 건수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중 상당수는 마약 목적의 불법 처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펜타닐의 성지로 불리우며 펜타닐 오남용으로 돈벌이를 하는 병원도 있다고 전해지죠. 미국 한 제약회사의 탐욕이 지금의 펜타닐 지옥을 만들어내었듯 누군가의 탐욕이 한국을 또 다른 지옥으로 변모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펜타닐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펜타닐을 권해라. 미국의 마약상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이 땅의 누군가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본분을 잊고 마약상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